네, 안녕하세요. 아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IST 큐비 챕터 1 계속 가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저희 실러버스 1.3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1.3 그 테스팅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와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구분을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업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테스트 일뿐만 아니라 뭐 개발의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ISTQB에서 주관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에 근본적인 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 문서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 집중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테스트와 개발자를 구분하고 7가지 테스팅 원칙, 요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 보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자,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고장났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류, 결함, 장애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장애에는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함에는 결점이 있고 인시던트가 있을 수가 있고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는 보통 누가 한다 했죠? 그쵸? 인간이 한다 했죠. 사람이 만들어낸 오류다. 결함 뭐 점을 하나 더 찍는다든지 아니면 세미클론을 하나 더 찍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오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내재되면은 소스 코드를 볼 때, 우리가 코드를 볼 때 거기에는 뭐가 있다?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 근데 이 결함이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 그쵸? 장애로 발생한다. 그래서 요런 그림을 제가 알아두라고 했죠. 요런 그림을 알아두라고 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결함이 있는 쪽으로 if 문이 만약에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발생하죠. 결함이 장애를 일으키고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러한 플로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러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라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결함이 있다고 해서 이 플로우 전체에 반드시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다.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2번, 3번으로 가게 되면.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브레이크 명령문 때문에 그렇다고 스위치 케이스문. 근데 뭐 이거 지금 막 스위치 케이스는 뭔지 찾아보고 막 브레이크 명령어 찾아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이 그림만 외우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오류, 결함, 장애를 정확히 구분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로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 테스팅과 디버깅입니다. 테스팅은 뭐고 디버깅은 뭐냐? 디버깅은 좀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스팅이란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결함을 뭐 찾아서 고치는 활동이 아니라 결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결함이 있구나. 여기에 결함이 났구나. 하고 개발자들한테 발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자는 뭘까요? 그 결함에 이제 테스터가 발견한 결함을 찾고 그 코드를 수정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소스 코드를 뭐 바꿔서 정상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터는 뭐 공정상의 결함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공정상이란 단어가 뭘까요? 이거 잠깐 찾아볼게요. 공정, 뭐 일이 진척되는 과정이나 정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요구사항 명세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동적 테스팅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뭐 정적 테스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봐봐요.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오잖아. 그쵸? 저도 순간 헷갈렸네요. 공정상. 좀 말이 좀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잘 집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결함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 후 테스터에 의해 확인된 테스팅을 수행하여 결함을 제대로 고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프로그램의 결함을 수정하고 확인하는 거는 확인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테스팅이에요. 확인 테스팅이라고 하고, 자, 보시면은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여기 다시 갈게요. 조금만 찝어 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을 개발자가 만약에 여기가 에러여서 바꿨어요. 결함이어서 바꿨어요. 이 코드를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를 확인하는 거는 확인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가 이번에 다음 분기 때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이만큼을 수정했어요.
수정하고 다시 여기를 확인한다. 다시 이만큼을 확인하는 거는 리그레이션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자, 수정 후 확인이냐, 그냥 그냥 이제 수정 후 뭐 업데이트 후 확인이냐, 뭐 마이그레이션 후 확인이냐 이러면은 리그레이션 테스팅이 정답일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냥 지금처럼 디버깅 후 테스터의 확인 테스팅을 수행하여 결함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어디 뭐 다른 부분을 수정한 게 아니죠. 그거는 확인 테스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지되는 결함과 정지되지 않는 결함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니까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플로우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면, 자,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타요. 그러니까 이쪽만 오케이면은 마지막에 뽑아 봤을 때도 여기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나왔어. 그럼 개발자들은 무조건 오케이를 해요. 테스터는 양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가보고 여기로도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루랑 페일이랑을 명확히 구분해서 양갈래를 다 해야 돼요. 양갈래를. 그게 테스팅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오차범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테스팅이 나갔을 때도.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죠. 테스팅이 더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바나 C 언어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 코드 만들었다 테스팅 뭐 해보시나요? 보통 거의 모듈에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팅이 진짜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 자, 그리고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이제 테스팅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테스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건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한번 찝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한번 찝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완벽한 테스팅이 왜 불가능할까? 그럼 A라는 테스터가 만약에 개발한 제품이 있어요. 테스터를 다 맞췄어. 100명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럼 이거 테스팅 100%된 거 아니에요? 결함 이제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결함은 어디에 잠재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한 프로그램 내에 내부 조건이 너무 많이 입력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트는 정수예요. 정수. 여러분들 정수. 자, 인트라는 정수는 뭐 1, 2, 3 이런 숫자만 입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소수점 쓰는 걸 실수라고 하거든요. 뭐 1.4, 1.5 이런 거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너무나도 많은 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드 같은 거를 짤 때 보면은 이거를 예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실질적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풋을 입력하는데, 자, 인풋이 입력 함수입니다. 입력 함수. 그 인트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인풋 입력 함수고 인트가 정수잖아요. 그럼 이 가로 안에는 정수만 들어가야 돼요. 1, 2, 3, 4, 5 이런 것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뭐 플롯 함수 그 플롯 함수래. 그 뭐 실수가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소수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소수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당연히 문자 들어가면 시스템 죽어요. 여기 돌아가는 시스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가지고 온 거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함수 공부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시험.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할 때 방금 그렸던 그림을 생각을 해봐요. 자, 이 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정수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뭐 내가 개발한 제품이면은 여기에 당연히 내가 숫자만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류가 안 나요. 숫자만 넣으니까 당연히. 근데 뭐 다른 이제 뭐 테스터나 다른 분들이 테스트할 때는 문자도 넣어보고 숫자도 실수도 넣어보고 숫자도 넣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뭐 특수 문자도 넣어보고. 뭐 특수 문자 거의 안 넣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다운돼요. 다운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입력값이 어때요?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이 뭐 1에서 1000까지 했다고 해볼게요. 1에서 1000. 1000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1에서 9의 배수, 9의 배수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 11이 들어갈 수 있고, 뭐 17,000 뭐 몇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정수라고 하는 수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다 입력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테스팅이 나갈 수가 없다 해서 내부 조건에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 해서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력값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조합이 무수히 많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벤트 순서에 대한 조합도도 무수히 많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자, 테스트 순서도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 프로시듀어가 그 순서거든요. 순서가 자, 1, 2, 3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2, 3. 자, 3개라고 했을 때는 2의 3제곱이죠. 총 8개가 나와요. 8개. 그러면 213일 수도 있고 뭐 312일 수도 있고 뭐 231일 수도 있고 이런 배수의 수가 뭐 결정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를 총 그려야겠죠. 8개를 이렇게 8개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3개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지. 그리고 해보고 있지. 근데 이게 만약에 10,000개여 봐요. 10,000개. 2에 10,000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별표 3개 치세요. 자, 테스트는 결함이 없음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테스트는 왜 한다고 했어요?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테스팅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테스팅은 결함이 없음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의 결함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 그럼 나 여기 숫자만 넣는다니까. 정상적인 값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테스트했을 때는 여기에 문자도 넣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의외의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출퇴근하시면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 자, 지하철 타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관심사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해볼게요. 아이폰. 그러면 내 관심사가 아이폰이면 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나한테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갤럭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눈 한 5초만 감았다 떠봐요. 뭐가 보이나? 제일 먼저. 자,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K8에 내가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대중교통 타면서 가면서 한번 봐봐요. K8 몇 대 보이는지.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인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결함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현실적인 테스팅의 목적이 뭐냐? 주어진 리소스. 자, 리소스가 뭐죠? 시간 인력으로 되는 거예요. 시간 인력으로 리스크가 높은 시스템의 부분의 결함을 발견할 확률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인다. 최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자, 테스트는 결함이 없음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부정하죠. 결함이 없음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이 이래서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장 갔을 때 헷갈린다니까. 테스트는 결함이 없음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하고 가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이번 시간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하죠. 이거 별표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냐면 그 테스팅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해서 그 ICT-QB에서 주관하는 7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7가지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원칙 7가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명확하게 한번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테스팅은 결함이 제가 여기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테스팅 결함이 없음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이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에요. 밝히는 활동. 없음을 보이려는 활동이 아니라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빨간 색깔로 할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테스팅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함이 없다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여기 앞에서 드린 것처럼 무수히 많은 값을 입력해 봐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뭐 그게 막 완벽한 테스팅이 됐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의 그 조합값이 수많은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제 여기 다시 넘어와서 자,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다. 왜 그런다 했죠?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테스팅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있지만 결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함이 있다는 건 우리가 찾아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결함 막 100개 잡았어요. 100개. 그래서 이제 결함 없습니다. 이거 100% 완벽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평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모든 것의 인풋과 전체 조합값을 테스팅하는 건 아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벽한 테스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스크가 중요한 건 먼저 해나가는 거예요. 리스크가 높은 건 먼저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갈게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고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자, 완벽한 테스팅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수많은 인풋 값을 입력해야 되고 무수히 많은 입력값이 다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보통 완벽한 테스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와 중요도 영역에 집중을 해서 테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여기 나왔죠. 그 제가 1강에서 강요드렸던 거 개발 초기에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왜 개발 초기에 테스팅을 해야 되냐면 자, 테스팅 활동은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에 초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초기로부터. 그래서 상응하는 목적들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거 조금 해드리고 갈게요. 자, V 모델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뭐 통합 테스트, 뭐 시스템 테스트, 다음에는 뭐 인수 테스트가 있을 거고 여기는 뭐 코딩, 뭐 설계, 기본 설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개가 1대1 대응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1대1 대응 관계 아니다. 막 이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챕터 2에서 배우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개발 초기에 해당 모듈에 맞게 테스트가 돼야 된다.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초기 테스팅이란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보통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서나 뭐 산출물을 분석하여서 뭐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을 분석하면서 그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함이 집중되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결함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의 결함은 이제 뭐 특정 모듈에 집중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시스템을 돌려볼 때도 이러한 한 모듈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결함이 막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ISTQB에서 주관하는 원칙은 결함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몰려 있다. 자, 복잡한 그 구조를 가진 모듈이 있을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모듈이면 되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든 모듈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위험하잖아. 여러분들이 만든 거, 신입사원들이 만든 건데 위험해요. 되게 시스템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크기가 큰 모듈 아니면 뭐 경험이 부족한 개발팀에서 발견한 모듈들은 모두 사용할 때 위험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을 가만 살펴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몰려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살충제 패러독스인데 이 살충제 패러독스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살충제 하면 뭐가 생각나죠? 모기약 생각나잖아요. 모기약. 우리 홈키파 생각나잖아.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요. 만약 약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이레놀 먹을 때 난 원래 반알만 먹어도 괜찮았어. 근데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2년 뒤에는 나는 하나를 다 먹어야 내가 이제 안 아파. 4년 뒤에는 내가 계속 먹다 보니까 두 알을 먹어야 돼. 이런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은 걸로만 테스트 케이스 하면은 그 모듈들이 이제 약간의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함을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뭐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뭐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그 버그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보통 그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TC를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이거를 할 때 뭐 탐색적 테스팅이나 아니면 경험 기반 테스트로 뭐 더 추가를 해서 많이 업데이트를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1번부터 뭐 100번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 한 3개월 썼어.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OS가 업데이트를 됐건 만약에 3년 뒤에 한다 했을 때 그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시킨 테스트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살충제 패러독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테스팅은 그 대상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어야 돼요.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전을 중시하는 소프트웨어야. 얘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웹사이트를 중시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 사이트마다 테스트가 다르게 수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다르게 수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사고 싶어 마트에 갔는데 쉽게.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제가 진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뒤에는 그 용어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좀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자, 마트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고기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그럼 육류집을 가겠죠. 육류집. 그러면은 정육점 사장님이 썰어줄 거 아니에요, 고기를. 그런 얘기예요. 정황에 의존적이라는 게. 내가 뭐 물고기, 생선을 사러 간다 해봅시다. 그러면 생선 가게 가겠죠. 그러면은 생선 가게 사장님이 뭐 회를 썰어주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테스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하는 게 안전이면은 안전에 대한 걸 해야 되는 거고, 자, 웹사이트면 웹사이트에 대한 거를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해야겠죠. 뭐 웹사이트 뭐 전문가들끼리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오류 부재의 개변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쉬워. 오류 부재의 개변은 막 그 여러분들 책 보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이 제가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끝내 드릴게요. 자, 오류 부재의 개변이 뭐냐? 자,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뭐 하는 거? 우리 포토 아까 그 포토라이트, 자, 이미지화 하는 겁니다. 자,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집을 만들어 달라 했어요. 난 이런 근사한 집이 필요해요, 아레스님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리더가 기와집을 만들어 달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기와집을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이 프로젝트 리더가 전달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와집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이 개발자는 또 이해를 잘못해서 아파트로 만들어 버린 거야. 아파트로. 와, 그럼 어때요? 이 고객 입장에서 미치죠. 나는 이런 주택 하나를 원했는데 아파트를 지어버렸어요, 내 돈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열심히 이쁘게 만들고 뭐 고치고 뭐 공구리 치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예쁘게 만들어 진다 한들 이 고객이 원했던 건 주택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뭐 지라에서 뭐 이런 결함들을 발견할 거예요. 결함들을 개발 이제 소프트웨어로 따졌을 때는 결함들을 발견하는데, 자, 1000개를 발견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1000개를 다 수정했어. 개발자랑 프로젝트 리더가 다 수정했어, 테스터끼리. 근데 고객이 원한 거는 이게 아예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쉽게 뭐 한 걸까? 헛짓거리 한 거잖아, 솔직히. 이게 쉽게 헛짓거리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0,000개가 결함이 발견돼도 10만 개가 발견돼도 무슨 소용이냐는 거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요구사항 분석서부터가 잘못됐잖아. 처음에 원했던 거랑. 그러니까 이 고객 어때요, 지금? 미치죠. 나는 100억 투자해서 이 집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거를 오류 부재의 개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거랑 아예 다른 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거를. 그래서 고객이 지금 환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말로 풀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뭐 백날 결함을 찾고 뭐 했다고 해도 그 시스템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시스템이면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결함 발견하고 고쳐도.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함을 모두 제거했더라도 뭐 품질이 높을 수 없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림 보니까 바로 이해되셨죠, 저거는? 자, 그리고 이제 다 왔습니다. 자, 테스팅에 대한 오해 요게 있는데, 자, 테스트는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다. 테스트 완벽하게 수행될 수 없다고 했죠. 왜? 무수히 많은 인풋 값 때문에. 자, 아무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아무나 못합니다. 테스트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 모듈 테스트 돌려봐요. 쉬운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테스트는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아니죠. 테스트 진짜 어려운 작업입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그 전문 뭐 보통 TT 주관하는 데서 GS 마크를 준다고 하는데,
굿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굿 소프트웨어. 그게 요즘은 IST 큐브죠. IST 큐브.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굿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거의.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잘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죠.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은 정답 같아 보인다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하는 거죠.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니까. 그리고 테스트는 개발 이후의 작업이다. 이거 제가 개발 이후의 작업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개발 초기의 작업이죠. 자, 그리고 개발 일정에 따른 테스트는 생략될 수 있다. 야, 테스트 생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자, 개발하고 요즘 그냥 만약에 제품 출시했다. 그럼 고객센터에서 어떻게 해요? 항의 전화 빗발 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뭐 이따위로 만들었느니 이러면서.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시 유지 보수하고 초기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개발 비용보다 테스트 비용을 더 많이 줘요. 왜냐면 유지 보수 비용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뭐 운영권자들이 결정할 때도 테스팅 비용을 훨씬 높게 써요. 왜냐면 그게 사용자의 품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용자의 수준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무슨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반드시 테스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테스팅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거 정답으로 찍으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거. 시간 부족해서 테스팅이 못한다. 아, 그럴 수 있다 하고 찍으면 안 돼요. 내가 현업에서 시간이 진짜 부족하고 진짜 현업에서 인력이 부족해도 이런 거 정답으로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요 부분을 볼 것 같은데 잠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산출문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자, 테스트 프로세스에는요 계획과 통제 제어가 있고요, 분석 및 설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하고 뭐 몇 명을 배치할 건지, 그 다음에 테스트 베이시스가 어떤 걸로, 이제 테스트 베이시스를 보면서 하는 거겠죠. 테스트 베이시스가 뭐냐면 그냥 기초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엑셀 파일 문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분석 및 설계에서는 테스트 기법이 필요하고요, 테스트 베이시스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구사항 문서가 있어야 그 테스트 베이시스가 있어야 뭘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테스트 설비 및 환경이 구축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구현과 실행,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다. 그리고 완료 조건과 평가와 리포팅 작업을 하는 거죠. 아, 우리 테스트 커버리지 90% 했으니까 이제 그만 끝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리포팅 당연히 마감 보고서를 쓰는 거죠. 마감 활동에는 최종적으로 뭐 결함 보고서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테스팅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아, 테스트가 총 하나 둘셋넷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테스트 프로세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S였습니다.